하시는 거는 한 분이시지만 배 안에 생명을 또 담고 있어요. 그렇죠? 한 호흡으로 두 생명이 숨을 쉬는 겁니다. 정말 존귀한 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또 존귀한 거는 다름 아니라 안에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분만하시는데 좀 분만하기 전에 그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또 임신이잖아요. 그래서 좀 축하를 해드리고 분만의 두려움도 좀 없애드리고 그리고 좀 축하를 이렇게 피드백 해드리는 저희의 마음을 좀 돌려드리기 위해서 파티를 열었어요. 저희 안에서 이렇게 열다 보니 이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기는 했으나 아시다시피 장소도 좀 좁고 저희 하는 것이 이제 미숙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중에 좀 많이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배를 보니 어때요?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쵸? 네. 분만 준비들입니다. 여러분들 분만하실 때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동기들도 좀 사귀시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나면은 유치원에서 또 같은 학부형으로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미리 사귀어서 육아정보도 같이 공유하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하시는데 강의 이제 할 건데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하시라고 더우니까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시고요. 파티에 왔는데, 기왕에 왔는데 먹고 가는 것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뭔가 좀 얻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제 뭐를 드릴까 하다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들 이미 이제 막달이 다 돼가기 때문에 뭐 태교도 그닥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산후회복이나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따로 준비된 강의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이 양육하는 것을 이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봤고요. 신생아실에서 좀 오래 근무를 해보고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수간호사의 간호과정으로 오면서 근무를 오래 했지만 막상 제가 제 아이 키울 때에는 물에 목욕시키다가 아이 빠뜨리기도 하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제 아이는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산모님들이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인터넷이나 책자 이런 것을 통해서 육아 정보를 많이 얻으시기는 하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걸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걸 보면서 가장 기초가 될 수 있지만 기준점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연결이 조금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응용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아기를 보니 여기 사진이 한 5개월 반에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유식 막 시작하는 아기인 것 같죠. 서양 아기라서 나이가 짐작이 좀 잘 안 되는데 이유식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너 배 안에 있을 때가 나을 때가 와요. 지금은 언제 나오나 애기 빨리 나왔으면 또 나오는 게 두려운 마음 반, 또 빨리 나왔으면 하는 마음 반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이제 곧 옵니다. 오늘 강의해드릴 내용은 신체적인 발달, 지적 발달, 심리 성격 발달로 나누어서 생후 1년 이내의 아이들, 영아기의 아이들에 대해서 양육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플러스 영적 발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 발달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은 나중에 심리 성격 발달을 약간 추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메인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적 발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발달이 돼야 되느냐. 사실은 심리 성격 발달, 신체적인 발달, 지적 발달이 같이 동시다발로 골고루 성장 발달이 돼야 돼요. 이게 온전한 인간입니다. 온전한 인간인데 우리가 접근을 할 때에는
좀 제대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파트를 나누는 것 뿐입니다. 다 연결이 돼 있지요. 자, 제가 지금 이 신체적 발달에서 신체적 특징 해갖고 뭐 체온 조절 능력이 미숙하고 복식 호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신체적인 특징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다릅니다. 다르고 이제 그 세세한 거 부분 하나하나만 해도 오늘 강의 요거 하나만도 다 못해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아이를 양육을 하면서 1년 이내에 아이가 잘 신체 성장 발달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줄 것인가, 키 한자도 우리 마음대로 자라게 하고 줄이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성장 발달, 신체적 성장 발달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거는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아프지 않고 키우는 겁니다. 예, 나머지 성장 발달은 자기가 알아서 잘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도와줄 것은 아프지 않고 키우는 거예요. 자, 그럼 아프지 않게 아이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하느냐, 면역력이 증강이 되도록, 그래서 외부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배 안에서 태어났을 때 선천적인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면 나머지는 외부 2차적인 문제예요. 그쵸? 그럼 외부의 대부분의 경우는 감염에 의해서 질병이 걸립니다. 가장 흔한 것이 그래서 감기죠. 감기. 근데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면 반드시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 2차 합병증으로 가요. 그래서 또 흔한 합병증이 뭐냐, 비염, 기관지염, 중이염, 좀 더 가면 속도를 좀 내면 폐렴, 또는 장염, 또는 뭐 비뇨기계 감염, 그래서 소변 볼 때 애가 배 아파하거나 소변을 잘 못 보거나 이런 거, 애가 괜히 우는 거죠. 비뇨기계 감염은 또 잘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초기에는 무엇이냐, 바이러스 감염이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죽거든요. 그쵸?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는 바이러스균에 반드시 항체를 생성해낸다는 소리예요. 그쵸? 바이러스에 일단 감염이 되면은 3일에서 5일 이내에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질병의 증상이 지속이 된다 하면 2차 합병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애기들 한번 보면 감기 한번 걸리면 한 달 내내 약 먹어요. 중이염 걸리면 한 달 내내 약 먹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프지 않게 키워야 된다. 자, 그러면 감염에 노출이 돼도 쉽게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식을 많이 먹인다? 영암 때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걔네들 먹는 게 뭐예요? 모유 아니면 분유예요. 그쵸? 분유에는 그 면역 혈청, 면역 글로불린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 초유 성분이 들어간 분유 엄청 비싸죠? 그죠? 모유엔 저절로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면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모유를 먹인다. 짜서라도 먹인다. 모유 먹인다. 두 번째는 아이의 체온 조절을 잘해야 돼요. 자, 우리가 감기 걸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으슬으슬 추울 때 감기 걸리죠. 땀 뻘뻘 흘릴 때 감기 걸리지 않아요. 이건 무슨 소리냐? 몸의 기초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체온을 잘 유지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 아이의 체온은 외부의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른들은 안 그래요. 어른들은 항온 동물이죠, 우리가. 그래서 36도 5분, 37도 항상 그 심부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근데 애기들은 어떠냐? 심부의 온도가 외부의 온도에 의해서 쉽게 영향을 받아요. 리커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외부의 온도를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아이의 온도를 잘 유지를 하려면. 외부 온도, 아이가 있는 곳의 실내 온도는 몇 도가 적절하냐? 23도 정도가 적절해요. 20도에서 25도입니다. 자, 20도에서 25도이고 평균 23도인데 여름에
21도, 22도 해서 실내 온도 세팅 시켜놓고 아기를 거기에다 두면 아기가 분명히 감기 걸립니다. 그쵸? 네, 추워요. 그러니까 여름엔 어떻게 해요? 25도, 26도 요쯤 해서 키우시는 겁니다. 겨울엔 어때요? 21도, 20도 해도 괜찮아요. 그러고 어떻게 하느냐? 옷을 한 겹 더 입히고 임파선이 있는 데를 싸주는 거예요. 임파선 어디 있어요? 여기. 그죠? 그래서 이거 가제 수건 같은 걸로 하나 해주는 게 감기에 훨씬 적게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손,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손발. 장갑 끼우고 양말 신기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때 탈까봐 하는 게 아니고요. 체온을 유지시키는 온도 감지 센서가 어디에 있느냐면 손끝, 발끝에 있어요. 그래서 추운 몸이 한기가 들은 사람들은 손을 딱 만져보면 어때요? 손이 차요. 네. 한기가 들었는데 손이 따끈한 사람 없어요. 그쵸? 네. 손이 또 원래 몸이 냉한 사람들은 손발이 차요. 그죠? 자, 애기들은 어떻게 하느냐? 손,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돼요. 간절기 때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죠. 자, 그래서 온도를 23도 정도로 맞추되 아침, 저녁 온도 차이가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그쵸? 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싸고 한 겹 더 입혔다 벗겼다를 잘 하시면 그렇게 조금 부지런하게 하시면 애기 감기 안 걸리고 감기에 걸리지 않으면 자기 속도대로 성장을 합니다. 아프면 성장이 주춤해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들 그 온도 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습도 유지입니다. 습도가 잘 유지가 돼야 면역력이 강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면역을 담당하는 그런 그 배식세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나쁜 균들 이런 거 잡아먹는 우리 몸의 배식세포 같은 것들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면 점막에 이렇게 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점막 어디 있느냐? 콧속.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은 점막 생성률이 굉장히 빨라요. 그 대신 굉장히 얇아요. 얇아서 금방 드라이가 됩니다. 그리고 피부도 어떠냐? 피부층이 얇기 때문에 피부로 날아가는 수분이 굉장히 많아요. 더구나 아기들은 몸무게 대비 체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자기 몸무게에 비해서 갖고 있는 수분량이 더 많이 발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수분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돼요. 얘네들이 배 안에 원래 어디 있었어요? 원래 물속에 있었어요. 그쵸? 네, 다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애기 태어나면 딱 어때요? 불어있지요. 그쵸? 네. 불어가지고 얘가 사람이 형태가 제대로 나올 것인가. 보통 엄마들은 그래도 예쁘다 하는데 아빠들이 예쁘다고 해야만 하는 그 당위성, 내 애기니까 예쁘다고 말해야 되는 당위성과 실제로 내가 봤을 때 예쁘다고 하는 기준과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쁘다고 말이 얼른 안 나오는데 해야만 하는 거기서 한순간 이렇게 막 망설이는 거가 이게 확 느껴져요. 그래서 애기를 안으면 감동을 해야 돼. 이것과 감동을 해야 돼요. 감동이 안 오는 것과의 그 사이에서 막 그 갈등하는 게 이게 순간 보이죠. 그죠? 이게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다 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놀라운 유전자의 힘을 발휘해서 딱 붕어빵이 있죠. 그쵸?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 수분이 많은 그 피부에서 이게 날아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수분, 겉에 이 외부의 온도의 습도를 잘 유지를 해야 돼요. 몇 %냐? 50에서 55%. 그러면 우리가 느낄 때 어떠냐면 약간 습하네. 애기방이라서 그런가? 약간 포근하고 습하네. 이렇게 습한 공기가 살짝 들어오는 그 정도 느낌. 그 정도 느낌이어야 돼요. 우리가 적절하다고 느끼는 습도는 한 30% 정도입니다. 30에서 35%. 아우 쾌적하다 하는 것. 그게 그 정도이고 이제 애기방은 약간 더 습한 거죠. 그래서 가습을 잘 해주셔야 된다. 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가습을 잘 해주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환기가 잘 돼야 돼요. 애기 방이라서 문 안 열고 방문 닫고 온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습도 유지하는데 환기가 안 되면 오염도가 밖에보다 어마어마하게 높게 되겠죠. 그죠? 네,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공기에서 애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병에 걸립니다. 네, 피부에 뭐가 더 많이 나게 되고요.
감기 잘 걸리게 되고요. 그런 데에서는 장염도 잘 와요. 그러니까는 환기 잘 해주시고, 환기 할 때는 옷 한 겹 더 입혀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관리를 해주시면 애기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나머지는요, 모유 먹이고 분유 먹이고 하면서 잘 관리를 하시고, 애기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애기가 늘 일정한 속도로 성장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쵸? 우리는 일생 중에 영아기가 제일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그 중에 12달 중에서 첫 번 한 달이 몸무게가 제일 많이 불어요. 성장이 어느 정도냐? 3kg 아이가 한 달 막달 마지막 이렇게 됐을 때 4.2에서 4.5kg가 평균 정상이에요. 50%가 느는 거죠. 그쵸? 이 몸무게가 50% 느는 게 어느 때 느느냐? 셋째, 넷째 주 때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넷째 주 때 어때요? 아기가 갑자기 먹을 거 막 달라고 하죠. 그때가 어느 때냐? 조리원에서 퇴시할 때. 집으로 갈 때쯤 돼요. 그러면은 애가 이렇게 조리원에서 난 너무 평안하게 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갈 때가 되니까 얘를 내가 이제 직접 아이를 책임지고 키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집에 이제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살짝 두려움이 올 때, 그때 아이는 어떠냐? 막 성장을 해가지고,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하죠. 1시간 빨았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또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심을 하죠. 모유수유도 너무 힘들고 밤에도 이렇게 계속 먹여야 된다는데, 더군다나 또 애기는 저렇게 먹을 걸 계속 찾고 내가 이걸 계속 될 수 있을까도 문제이고, 체력도 막 딸리는 것 같고, 그때 막 이제 마음이 막 흔들리죠. 망설이는데, 여러분들 그때가 또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 불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장기 때와 정체기 때 엄마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성장기 때는 그냥 달란 대로 막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정체기 때 옆에 아이와 비교해가지고 쟤는 몇 cc 먹는데 우리 애기는 요만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비교하고, 특히 엄마들이 어느 때 비교 많이 하느냐? 이유식 때. 그래가지고 욕심내서 먹이다가 배탈 나고 다시 뒤로 백하죠. 그죠? 음식 뒤로 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아이만의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키우시면 신체 발달 문제 없습니다. 복식호 뭐 제가 왜 넣었느냐? 기저귀 맞게 채우시라고 넣는 거예요. 기저귀 미리 세일로 왕창 이렇게 사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계별로 아이가 계속 성장을 하죠. 단계별로 조금씩 사서 애들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얘네들 배를 누르면 기저귀가 어때요? 기저귀 사이즈 맞지 않고 배를 꼭 조이게 되면요, 우리 마치 24시간 동안 거들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꼭 조이고. 말 못하는 어린애 때는 어때요? 말 못하는 어린애 때는 당하죠. 그죠? 말 못하는 어린애 때는 당해요. 당하는데 얘네가 좀 크면 어때요? 이제 기저귀를 풀러봤더니 밑에가 시원해지면서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안 차려고 도망다니고 엄마는 채우려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저귀는 사이즈 맞게 해서 채워주시고, 배꼽 라인 위쪽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배꼽 라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스토머 위가 있죠. 위. 안 그래도 애들이 자주 올리는데 여기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배꼽 라인 밑으로 접어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시죠? 배꼽 떨어지기 전에는 물론이거니와 배꼽 떨어지고 나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 체중은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꺼번에. 생리적인 체중 감소 끝나고 셋째, 넷째 주째 때에 가장 많이 성장을 해요. 그때 많이 먹이시면서 아이를 좀 잘 서포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적 발달. 중요하죠? 똑똑하게 키워야죠. 아이들은 태어날 때 전부 제가 장담하는데 천재로 태어납니다. 천재. 정말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물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많은 양의 그 방대한 지식을요, 그냥 이렇게 배워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흡수해요. 그죠? 네모난 거는 이렇고, 직사각형은 이렇고, 색상은 이렇고, 이렇게로 하지 않고, 그냥 빨간색 풍선 이러면 빨간색과 풍선의 그 색감과 느낌, 이거 그냥 한꺼번에 다 받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흡수합니다. 자,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많은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엄마가 또는 아이를 키우는 양육하는 사람이 아이를
돌볼 때 지적 발달이 잘 되도록 자극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어느 곳인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자, 아이들은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느냐 하면 감각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을 합니다. 강의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죠. 그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네. 엄마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진짜 내 엄마일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해서 결과를 내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나의 엄마가 맞구나 해서 엄마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엄마라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 아기를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더 이상 그보다 그윽할 수 없는 그런 눈빛으로 아이를 보면서 엄마 이러니까 아이가 그 소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의 지식 습득은 감각 자극을 통해서 그 감각된 것을 인지함을 통해서 지식을 받아들이니까 감각하는 것을 자극을 적절히 해주시면 돼요. 과도하게 해주면 감각 기능 그 센서가 떨어지고 너무 약하게 해주면 발달이 더뎌지죠. 그죠? 너무 과도하게 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감각은 계속 자극이 있으면 어때요? 무뎌지죠. 화장실 냄새 지독해도 거기 계속 있으면 어때요? 냄새가 좀 무뎌지죠. 그렇죠? 음악이 아무리 감명 깊은 음악이어도 24시간 듣고 있으면 그 음악이 나중에 소음이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는 적절하게 해준다. 자, 여기 촉각 하나 빠졌어요.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 촉각은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엄마 쭈쭈예요. 살 만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중에 엄마 가슴 만지면서 노는 것이 제일 좋은 감각을 자극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각을 제외한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은 다 성인 수준으로 발달이 돼서 옵니다. 발달돼서 이미 태어나요. 다른 거 하나는 뭐냐? 감각을 아직 자극을 받아보지 않은 거 투성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장미향이 뭔지 몰라요, 아이들은. 그런데 장미향도 모르고 똥냄새가 뭔지도 모르는데 학습되기도 하고 느낌으로 싫은 거죠. 느낌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된장 냄새가 우리는 학습돼서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외국 사람들은 기절할 냄새예요. 그런 게 다 학습인 거죠. 아이들을 맡아보지 않은 것 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감각 자극을 적절히 자극을 시켜 나간다. 자, 청각부터 한번 보면은 청각은 어떻게 하느냐? 배 안에서 이미 소리를 다 듣고 꿈까지 꾸고 나와요. 그 정보를 흡수를 해서 정보 처리하는 과정이 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소리 자극을 줬다가 안 줬다가예요. 24시간 내내 스토리텔링 하면은 애기 머리가 좋아질 것 같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 시간대에는 음악을, 요 시간대에는 엄마랑 얘기하는 거, 요 시간대에는 낮잠 자는데 낮잠 자면서도 생활의 음은 다 들려주는 겁니다. 진짜 공포스러운 건 뭐냐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막 강산, 이건 공포예요. 우엉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 있고 칼슘 성분이 들어가 있는 우유도 있죠. 그쵸? 우유, 유제품, 치즈, 뼈째 먹는 생선 다양하게 있어요. 이것이 맛이 다 같은가요? 그렇지 않죠. 오늘은 도라지를 먹었어요. 아, 엄마가 오늘은 나한테 쌉싸름한 도라지 우유를 주네. 그죠? 맛이 다 전달이 돼요. 성분과 더불어서 맛이 다 전달이 됩니다. 엄마가 좀 매운 거 먹으면 점막이 자극이 돼서 애기 똥꼬가 빨개진다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다양한 맛을 자극을 시켜줘야 된다. 분유는 어때요? 분유는 맛이 똑같아요. 그쵸? 남양 분유에서 나오는 맛이 똑같고 분유가 무슨 딸기 분유, 초콜릿 분유 이렇게 있지 않죠.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 6개월까지는 이유식 전까지는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이 분유 먹이는 거 맨날 얼마나 지겨울까. 하루에 8번에서 12번씩. 지겨우니까 오늘은 남양 분유, 내일은 스리스, 내일 모레는 메인 분유 이런 식으로 먹여요. 그러면 애기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먹이시는 거 아니고 분유로
모유로 엄마가 다양한 음식을 즐기시면서 아이한테 전달 자극을 시켜준다. 후각은 어머님 그 여러 가지 향을 다 맡게 해주시면 자극이 되면 좋은데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한 번도 맡아보지 않은 냄새 투성이에요. 얘는 양수 냄새밖에 안 맡아봤어요. 아직은. 그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양수 냄새에 신생아실에 있으면서 이렇게 있다가 나갔는데 엄마가 포를 가지고 왔어요. 싸가지고 갈 거 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미리 빨아가지고 오죠. 섬유유연제가 냄새가 확 올라왔다. 예. 그 애기 거 냄새 확 올라오면 아이는 나는 좋은데, 나는 학습된 바에 의해서 그런 꽃향기가 좋은데 얘는 머리 아플 수 있어요. 네. 나는 향수 냄새 오랜만에 외출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집에서도 잘 고치는 아이가 아니어서 이제 안심하고 이렇게 데리고 나갔어요. 밖에 나갔는데 하루 종일 우는 거죠. 왜 그랬느냐? 나는 내가 즐겨하는 향수 뿌리고 나갔는데 우리 아이는 그 향수 냄새가 머리가 아픈 거죠. 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너무 그 자극적인 냄새 주지 않도록 아기들 빠는 빨래 섬유유연제, 또 바스, 로션, 향이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서 조금씩 애드가 되고 약하고 연한 거 이런 것부터 사용을 하셔야 된다. 시각은 어떠냐? 네, 제가 뭐 하는데요? 청각, 후각 했죠? 시각은 처음부터 오픈되지 않습니다. 시력이 확보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그러니까 흑암 대비로만 보여요. 그래서 뿌옇게 보이죠. 빛의 반응도 다 합니다. 하는데 뿌옇게 보이다가 한 달 정도 됐을 때 사물이 명확하게 눈에서 25에서 35cm 요 사이에서 명확하게 보여요. 이 거리가 어디냐? 사랑아, 일어났어? 요 눈 마주치는 거예요. 그죠? 이때는 눈이 마주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애기가 맨날 누워있어서 보니까 누워있어서 어디를 쳐다보고 봤더니 천장이에요. 천장이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거 등불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빌을 달아줬어요. 애기 침대 이만큼인데 모빌이 여기 위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 소용없습니다. 네. 여기 있을 때 한 달 됐을 때는 명암 대비가 확실한 걸로 요만큼 돼서 25에서 35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2달 반에서 3달 정도 되면은 색채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색채가 들어왔으니 흑색에서 칼라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연한 빛깔의 노란색 재미없어요. 네. 개나리처럼 새노란색, 네. 또 장미처럼 빨간색, 또 뭐 그 하늘색보다는 아주 파란색 이런 색들이 더 흥미를 돋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원색 이게 채도와 명도가 높은 색의 모비를 그보다 조금 더 높이 해서 이 정도 달아줘요. 신생아는 이만큼, 여기는 그 2달 반에서 3달은 이만큼 정도 해서 달아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재미없어요. 그렇게 해서 색깔 자극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색깔과 싫어하는 모양을 같이 섞은 것들을 제시해서 갈등을 자꾸 유발을 시켜서 아이가 갈등하는 중에 선택한 것을 실패하고 그것을 반성하는 과정에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항상 좋은 것만 제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약간 부족한 거를 제시를 해주고 뭐를 할지 갈등하고 선택해서 내가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서의 안 좋은 점을 느끼고 그것을 다음에 개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그것이 발달을 자꾸 자극시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진정반사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영아기 때 심리 성격 발달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태스크입니다. 그게 뭐냐? 신뢰감 형성입니다. 이 신뢰감은 심리라는 이 그릇이 있어요. 심리라는 그릇이 있는데 이 심리라는 그릇 안에는 영아기 때의 발달이 요만큼 돼야 된다. 이 타이터가 있습니다. 이만큼 있는데 여기 안에 채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 안엔 반드시 무언가가 채워지는데 채워야 될 것이 신뢰감이 반드시 채워져야 돼요. 신뢰감이 안 채워지면은 빈자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빈자리만큼 불신감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신뢰감이
두툼하게 형성될 필요가 있죠. 자, 근데 이 신뢰감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느냐?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냐? 나를 돌봐주는 대상과의 관계, 엄마와의 관계, 아빠와의 관계, 할머니와의 관계.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돼요. 이 관계가 두툼하게 형성이 되면은 아이가 한 달 정도 됐을 때 사랑아 하고 부르면 웃지요. 그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해요. 그러고 웃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아이도. 근데 마치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을 해요. 엄마 얼굴이 내 얼굴인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다가 아닌 걸 알지요.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아닌 걸 알고 불안해져요. 내가 배 안에서 편안하게 있었다가 태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잘 살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아니네. 그러면 나는 이 사람과 또 떨어질 수가 있겠네 하고 분리불안이 생기죠. 분리불안이 생겨서 얘가 어때요? 낯가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지속적으로 사랑을 해줘요.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울기만 하면 에! 이 소리만 한 번만 내도 우리 엄마가 사랑이 일어났어? 어떻게? 벌써 일어났어? 배가 고프구나. 왜? 뭐 엄마 했어? 엄마가 안아주랴? 이러면서 자꾸 반응을 하는 거죠. 울 때마다. 아이가 필요로 할 때마다. 그래서 영아기 때에는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아이가 울다가 지쳐서 잠드는 거예요. 울다가 지쳐서 잠드는 거 포기하고 내가 울 때에도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거를 인식하게 되면 불신감이 자리를 잡습니다. 울더라도 엄마가 일관되게 교육을 시켜야 될 때가 오죠. 그때는 어느 때냐? 영아기 지나서 학문기 때. 학문기 때. 배변 훈련을 조절하기 시작할 때. 너가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대변은 아무 데서나 보면 안 돼. 그래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받는 트레이닝이 뭐예요? 소대변 가리기. 그죠? 네. 그때는 어때요? 안돼를 가리키는 거예요. 엄마가 한번 안돼 하면은 조금 봐줄 수 있다 싶더라도 안돼를 끝까지 보여주는 거죠. 아기가 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냥 땡깡 부리고 울더라도 한번 안돼 한 건 안돼를 가리키는 거고 시기가 그때. 그 전에는 어때요? 무한정 사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울지 않게 하고 아이들 심리 성격을 잘 발달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아이가 자꾸 그 발달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영적 발달도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조물주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무한정 내가 뭐를 하더라도 이렇게 봐주는구나.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네. 그거를 가르치는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이거 잘 형성이 되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죠. 자, 울리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물소리가 제일 좋습니다. 애기 밤에 보챌 때, 낮밤밖에 혹시 보챌 때 화장실 데려가서 물 틀어주세요. 물 하는데 화장실 문 먼저 한번 내리세요. 내리면 하고 내려가죠. 그러면 하고 내려가면서 애기가 울다가 이렇게 한번 보지요.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그래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물도 좀 틀어놔주고, 물도 이렇게 좀 장난도 치고, 그래서 물소리 들려주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아예 따뜻한 물 해가지고 아이를 물속에 담갔다가 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젖빨기도 참 좋은데 이건 좀 진정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노의 젖빨기를 하죠. 그리고 막 이러죠. 그러다가 세게 빨고 자기가 세게 빨았는데 모유가 많이 나오면 살에 걸려놓고 또 더 울죠. 살에 걸려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좀 조절을 잘 하셔서 달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울리지 않는다. 손 탄다는 이유로 아이 안 안아주고 이러는 거 하지 말자. 그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에 형제를 연합명식이 있을 때. 아셨죠? 연합명식이 있을 때는 엄마가 안 안아줘도 형제가 안아줘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어때요? 애 안 낳는다고 나라에서 난리가 났지요? 그죠? 안아주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강의가 길었습니다. 이게 원래 똑같은 강의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 해요. 이유가
반응이 좋으면 저도 막 재밌어가지고 막 해드려요. 네, 좀 아니다 싶으면 또 얼른 끝내고 기저귀 케이크 만들기로 넘어가는데 제가 오늘 좀 길어졌네요.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기저귀 케이크 만드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부지런히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네.